750번. 750번. 근데 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750번. 자, 몇 차 함수야? 3차.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하면 결국엔 이런 거잖아. 극대가 접하거나 또는 극소가 접하는 거. 그래서 쟤를 미분해. 좀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얘가 0이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돼야 돼? 3 이런 거죠.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빼기 1 빼기 3 더하기 9니까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3을 대입하면 27 빼기 27 a 마이너스 27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뭐가 돼야 돼? 0. 0.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27 두 개 더하면 22 이해되지? 그 다음 또? 없어요. 당황스럽네. 근데 내신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응? 내신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신 내고? 그쵸? 다시 질문 나가 안 읽어진도. 근데 이제 기말고사는 네.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더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빨리 한번 정리하고 또 이제 문제들 많이 풀고 연습하고 그래야 돼.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 왔지? 극값을 가질 조건 했고 이거 여기서부터 잘 차리는구나. 3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 결정. 자,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할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전개 라는 게 있어. 이게 뭐 별거 어려운 거는 아니고 자, 우리가 보통 3차 함수다. 그러면 3차 함수 fx는 보통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 ax의 세제곱 더하기 뭐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 이렇게 세우죠. 근데 만약에 3차 함수를 a에 x-1의 세제곱 b에 x-1의 제곱 c에 x-1 더하기 t 이렇게 세우는 거면 이렇게 세우면 안 돼? 돼요? 되지. 근데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얘가 조금 더 어떻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세운단 말이야. 근데 3차 함수를 왼쪽과 같이 표현하는 거랑 오른쪽과 같이 표현하는 건 뭐가 다르냐면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각 항을 보면 얘네들은 x는 0을 인수로 갖는 표현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얘는 x 빼기 1은 0을 뭐로 갖는? 인수로 갖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낸 거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점의 기준이 달라. x는 0이냐? 오른쪽은 x는 1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미분해 볼 거거든. f'x는 3a x의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지. f2'x는 뭐가 돼? 6a x 더하기 2b 이렇게 돼버려. 그치?
한 번 더 미분해 볼까? 그러면 6a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 첫 번째 여기에다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f0은 뭐가 돼야 돼? T. 여기에다 x에 0 대입하면 f'0은 c. 여기다 x에 0을 대입을 하면 f2'0은 2b. 그리고 얘는 3'0은 6a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그럼 봐봐. 여기에서 fx라는 게 자, a 자리에 6분의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3번 미분한 거에 0 대입한 거. 그치?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식도 보면 b 자리에는 2분의 f2'0의 x제곱. 이해가? 그 다음에 c 자리에는 f'0의 x 더하기 d는 f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이 f0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y 절편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럼 1차항의 개수인 f'0가 의미하는 건 뭐야? x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개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요 녀석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거라, 우리 f'x가 0보다 크면 fx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네. 그럼 f2'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함수겠죠. 그치?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함수라며. 네. 그럼 f2'은 f'을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그럼 그게 양수라는 얘기는 f'이 증가함수라는 얘기겠지. 네. 그럼 봐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어. 이게 둘 다 y는 fx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이 커지는 걸 증가함수라 그러지. 그러면 f2'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f'x가 증가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x가 크면 클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f2'x가 뭐다? 양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x의 값이 이렇게 가는 게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x의 값이 이렇게 커질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점 어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f2'x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볼록인 거는 f2'x가 0보다 어떻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2차항의 개수의 부호 있잖아. 부호는 이 0이라는 점이, x는 0이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부호가 뭐가 되는 거고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위로 볼록인 이런 점에 들어가 있으면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봐봐. 만약에 이게 y는 fx야. 근데 이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된 함수라면 a, b, c, d의 부호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우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가지.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0일 때 여기 함수 값은 양수야, 음수야? 그럼 d의 값도 양수인 거야.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b의 값, c의 값은 양수인 거야. 그치? 근데 이 점이 위로 블록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로 블록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b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한다고. 이해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f'0이 주어진다? 그럼 그게 1차항에 뭐가 주어진 거다? 개수가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787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A의 부호는 뭐가 돼? 양수. 자, 그럼 B의 부호는? 얘가 위로 블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수. C의 부호는?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 D는? 양수. 그럼 그 값이 양수인 거. BC 곱하면 뭐가 돼? 양수. 3번이 정답인 거네. 이해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4차 함수일 땐 좀 달라요. 이게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a는 양수가 확실해. 그리고 0일 때 봐봐. 2는 음수죠. d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양수. 음수. 그 다음에 c는 아래로 블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수죠. 근데 이제 문제는 b의 부호가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건 이 극점들이 셋 다 뭐야? 양수죠. 그치? 그럼 얘를 미분은 한번 해야 돼. 그러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4a분의 뭐야? 3b죠. 근데 세근, 알파 베타 분모잖아. 세개 부호가 양수들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a가 양수니까 b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음수. 이해가? 그럼 음수인 거는 b, d, e 총 몇 개? 3개. 알겠어?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건 첫 번째. 이 제목을 함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정리를 좀 하나하나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2차 함수와 관련된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우리가 보통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fx는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접선과 관련된 얘기지. 접선. 자.
여기를 이제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두 접선의 교점 있죠. 이 교점은 항상 이 접점에 뭐가 된다? 중점이 돼요. 오케이? 두 접선의 교점은 두 접선의 교점의 x좌표는 두 접점의 x좌표의 뭐가 된다? 중점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점에 해당하는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두 접점의 평균 변화율과 평행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다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뭐가 돼야 돼? F 알파. 이렇게 같은 거지. 이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2분의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F 프라임 베타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의 평균이 얘네 둘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접점을 연결한 요 선분이랑 요 이차함수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 여기를 S라고 할 거고, 또 요렇게 접선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T라고 하면 이 S 대 T는 항상 2대 1이 된다라는 거. 항상 B가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에서 좀 많이 쓰는 것들은 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걸 조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차함수 관련된 거. 삼차함수는 뭐 대칭 함수야? 점대칭 함수야. 삼차함수는 점대칭 함수. 그랬을 때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점대칭 함수니까 만약에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또 다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가운데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AC랑 BC의 길이는 어때? 같죠. 그리고 AC랑 둘러싸인 이 부분, BC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점대칭 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지.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래. 그럼 보통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표현하죠. 원점 대칭은 뭐니까? 기함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p, q 대칭이래.
그럼 봐봐. 원점 대칭인 함수를 p, q로 어떻게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지. 그럼 그때 3차 함수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x는 a의 x-p의 세제곱 b의 x-p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쓰면 장점은 좀 있어요. 이렇게 몇 컴마 몇 대칭이라고 주어졌을 때 미지수 있지? 그거를 좀 줄여서 쓸 수 있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쓴다면 ax 세제곱, bx 세제곱, cx 플러스 d니까 abcd라는 미정계수가 몇 개가 나와? 4개. 근데 이거 몇 개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선택을 좀 잘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3차 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편의상 그냥 기함수라고 생각하고 비례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하고 요거를 y는 mx 플러스 n 얘를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표현할게요. 이해돼? 그래서 얘가 지금 기함수니까 결국엔 0,0 대칭이란 얘기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엔 이 알파 베타라는 건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니까 근이죠, 방정식의. 그래서 ax의 세제곱 더하기 b-mx 빼기 n은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알파, 베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죠. 근데 알파라는 건 접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근인 거야? 이게 중근이라고. 그럼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세 근의 합은 알파는 몇 개 있는 거니까? 2개 있는 거니까 2알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베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베타는 뭐가 성립해? 마이너스 2알파. 그러면 알파의 크기 대 베타의 크기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대 아니지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의 비가 원점을 기준으로 2대 몇이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알파의 x좌표가 1이면 베타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관계를 항상 유지한다고. 보조선을 그어볼 거야. 극대점에서 극소점에서. 자.
그럼 봐봐. 이거 원점이잖아. 그러면 지금 2점과 2점 여기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돼. 그치? 그럼 극소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점과 여기 만나는 요점 요거의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도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결국에는 요 네 개의 간격이 있지. 여기가 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도 나왔었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면적의 값이 5래. 그랬을 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 40. 그치. 4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비례관계가 엄청 많이 쓴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접점, 여기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대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다. 항상. 그러면 얘랑 이렇게 평행한 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접점, 또 여기 접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변곡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긋잖아. 그럼 이게 다 평행사변형이거든? 그럼 이것도 다 면적이 결국엔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여기 면적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이 평행사변형 큰 거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겠지. 그런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의 비례관계. 이 극소점이랑 이 만나는 점이 있지. 여기서도 이제 비례관계라는 게 성립하거든. 이를 미분해 y 프라임은 미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0,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x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지. 개수를 1로 놓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 그럼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한다면 x라는 건 풀마 루트 3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요점의 좌표가 루트 3분의 알파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때 요 비례관계 1대 뭐가 돼야 돼? 루트 3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상황도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적분에서도 또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할 거지만
이번에는 그냥 축을 좀 바꾸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을게. 그럼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럼 그 2차 함수의 두 근이 뭐가 돼? 알파와 알파 베타겠지. 그러면은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제 이게 3차 함수 y는 fx고 얘가 y는 f 프라임 x야.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f 프라임을 적분한다고 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럼 얘는 결국엔 f 베타에서 뭐를 뺀 거야? 알파를 뺀 거죠. 근데 이게 살짝 불편하니까 절대값을 씌웁시다. 그러면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요 베타의 함수값과 여기가 f 베타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알파. 그럼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뺐으니까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 극대와 극소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차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도함수에 대한 x축과 이루는 이 면적은 극대 극소의 뭐가 된다? 차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봐봐. 이 알파에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어.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비례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이제 1대 여기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죠. 여기가 여기가 변곡점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가 만약에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b가 1대 여기까지가 이게 1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해가? 네.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떡한 거야? 적분한 게 지금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그냥 원점으로 두고 할걸. 만약에 이 간격이 a야. 여기까지 변곡점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몇 a가 돼야 돼? 2a가 돼야 돼. 근데 이 변곡점에서 여기 베타까지도 b가 a인 거죠. 네. 여기도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그럼 봐봐. 베타에서 a만큼까지 더 갔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베타 플러스 a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베타 플러스 a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베타부터 베타 플러스 a까지 정적분을 해. 이 부분을 정적분을 해. 그럼 그것도 결국엔 여기 극소와 극대의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2차 함수에서 알파부터 베타 플러스 a까지 정적분하면 그 값은 뭐가 되겠어? 이만큼도 극대극소의 차고 이만큼도 극대극소의 차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돼? 0이 되겠죠.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거리는 2a잖아. 네. 그리고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성립해야 돼? 2대 1이 성립해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요 성질도 적분 가면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놔야 돼. 네.
다음 4차 함수. 우리가 이제 4차 함수에서의 비례관계는 우선 이제 두 가지밖에 없기는 한데,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Y축 대칭이 되는 상황에서 상황을 좀 생각해 볼게. 원점이가 0이고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자. 얘는 이제 우선은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둘게. 제곱창에서 a라고 두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극소와 요 알파까지 요 극대점에서의 거리의 b, 혹시 기억나니? 몇 대 몇인지? 아니요. 1대 루트 2 이게 성립해.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루트 2분의 알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a의 x의 4제곱 빼기 알파 제곱의 x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볼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a의 4x의 세제곱 빼기 2 알파 제곱 x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x로 묶으면 2x로 묶으면 2x의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아니라 맞네 이게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0이라 뭐가 돼? 풀마 루트 2분의 알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알파고 이 반대쪽 극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알파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대 루트 2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삼차 함수에서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경우, 삼중근을 갖는 경우, 그랬을 때 이 b가 3대 1 요게 성립해요.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두고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식이 y는 a에 이게 몇 중근 갖는 거라고? 3중근. 그럼 얘가 이제 a의 x의 4제곱 빼기 알파 x의 세제곱. 미분하잖아? 그럼 미분하면 a의 4x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x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4x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빼기 4분의 3알파는 0.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몇 알파가 돼야 돼? 3알파가 돼야 돼. 그러니까 3대1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요 비례관계 두 개는 알고 있으면 뭐가 편하냐면 극점이나 근 찾을 때 편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뭐 3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여기 알파의 좌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가 2라고 주어졌어 알파가. 그럼 여기 극소점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2. 이런 거 찾을 때 좀 편해요. 미분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3이래.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2래.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삼 플러스 3분의 루트 아닌데 거기서 3분의 4루트 이 간격이 루트 2잖아. 아닌데 루트 이거야. 그럼 이 간격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 2.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5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비례관계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y는 절대값 fx. 이 절대값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항상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거든. 근데 뭐 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절대값 fx에서 우리가 항상 좀 항상 우리가 조금 특징적인 점이 있어.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fx 그려놓고 음의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근데 y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점이 한 개래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점이 한 개래. 네. 그럼 이제 우리가 3참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제 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또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거. 이런 상황들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y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 점이 한 개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라보면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돼요. 되죠. x축이 여기 극대에 딱 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극소에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밑에 내려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이런 상황들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점들이 특이점들인 거예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니까 여기서는 극대에서는 0이잖아. 그럼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접하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여기에서만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가 x축이라고 한다면 아랫부분 여기만 꺾여서 여기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에서 3차 함수에서의 특이점은 우선 극대 극수, 그러니까 극점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만 뭐가 아니면 돼? 여기는 x축이 아니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x축이면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그럼 나머지 점들은 다 하나인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 3차 함수인데 y는 절대값 fx가 미분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래. 그럼 극점을 이렇게 두 개 가는 상황은 네. 미분 불가능 점이 최소한 몇 개는 나와 항상? 얘는 미분 불가능 점이 최소는 몇 개 나와? 최소? 하나는 나오잖아.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거 미분 불능점이잖아. 미분 불능점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 절대값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점 위에 뭐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x축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3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건 생각해야 돼. 아, 극점이 0개구나.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0이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상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하나가 나오는 거죠. 변곡점의 위치여도 그리면 여기서는 접선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어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에서 예전에 제일 자주 물어봤던 것 중에 절대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fx가 4차 함수야. 근데 y는 절대값 fx가 x는 a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래. 미분 불가능.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들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극점 몇 개 갖는 경우가 있어? 세 개. 이제 극수가 서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돼서 y 프라임이 0이 아닌 거. 이런 상황들이 대표적인 거거든.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게 한 점만 존재해야 된대. 그럼 봐봐. 첫 번째 그래프 얘를 가지고 왔어. 그 위아래로 움직여 봐봐. 자, 미분 불가능한 점 절대값은 몇 개야 이거? 2개. 극대가 접해도 2개. 좀 더 커지면 4개, 4개, 4개 접하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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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없죠. 그러니까 x는 a에서만이라는 건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선수를 데리고 와봐. 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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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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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얘도 하나만 되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선수. 자, 두 개.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어때? 이땐 하나죠. 그래서 4차 함수에서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이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가 몇 중근을 가져야 돼? 3중근을 갖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네. 당연히 이 4번 그래프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이점들을 조금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는 얘가 결국엔 뭐가 되면서 변곡점이 되면서,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이 되는 점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건데 우리가 뭐 2차 함수다, 3차 함수다, 4차 함수다 그럼 뭐로 표현해야 돼? 항상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게 미정계수가 많으면 계산 과정이 어때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뭔가 최소로 표현할 수 있는 걸 항상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2차 함수. 이 함수에 두 근이 주어졌어. 두 근. 알파, 베타. 그럼 이 함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fx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해.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대칭 축이 주어졌어. x는 p 이렇게. 그럼 fx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뭐 p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들이 주어졌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두 가지겠죠. 두 근 또는 뭐 대칭축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차 함수. 서로 다른 세실근이 주어졌어. 그럼 뭐 당연히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fx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두 번째는 중근과 한실근이야. 중근과 다른 한실근. 알파가 중근이고 그리고 베타가 주어진다면 fx는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하겠지. 세 번째는 두 실근이 주어졌어.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실근을 아니까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다른 하나를 p라고 놓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무조건. 근데 이거보다는 x-알파, x-베타에 ax 빼기 b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계산이 편해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1창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약간 팁이야, 팁. 왜냐면 이걸 풀 때 전개를 하잖아. 그럼 만약에 x에 뭐 3을 대입해야 돼. 그럼 3을 대입하면은 여기 이제 3a도 나오고 여기 ap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근데 여기다 그냥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되거든? 3a 빼기 b니까 어때? 조금 더 푸는 게 간단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산참수는 이 표현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냥 1번, 2번 얘기도 한 거고 이거 당연히 아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4차함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4차함수에서 보통 서로 다른 내실근이 주어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막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당연히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 두 번째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가 중근이고 그 다음에 감마 델타,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면 fx는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중근.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중근이야. 그럼 fx는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이 함수는 뭐의 대칭이야? 이 함수는 2분의 2 플러스 b.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대칭인 거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어?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해가? 다섯 번째 삼중근과 한실근. 삼중근 여기 펜다. 여기서도 보면 최고차기에서 어디다 넣었어? 저 안에다 넣어버렸지. 여기 바깥쪽에 넣어버리면 오히려 불편해. 그러니까 허분 가질 때는 이 안에 넣는 게 조금 계산이 편해. 그럼 이때는 a의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x 빼기 뭐? 베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의 식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